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이틀간의 경선에 돌입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지지세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단양군수와 보은군수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3명이 재심을 통해 다시 경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복수 공천 지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며 저상버스 확대와 정류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 상권은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은 반면 관광업계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비대위 인준을 거쳐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도 지사 후보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앙당 공관위의 단수 추천과 비대위 의결을 거쳐 사실상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도 무난한 인준이 예상되는 노영민 예비후보는 추가 공약을 발표하며 본선 가도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1호 공약인 생후 5년간 매달 70만 원씩의 양육수당 지급에 이어 코로나 일상 회복을 위한 전 도민 1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노 후보는 당선되면 야당 도지사가 되지만 성실함으로 극복하겠다며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는 결국은 단체장의 성실함 그리고 절실함, 능력 이런 것이 좌우되지. 다만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부적격 후보 발언과 공관위의 단수 추천 보류 사유가 됐던 노 후보의 부동산 문제는 본선에서도 집중 공격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충북 발전을 위해서 정말 적임자다라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틀간의 경선에 돌입한 국민의힘 김영환, 박경국, 오재세 예비후보는 지지세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선은 책임당원 4만 3천여 명의 온라인과 ARS 병행투표와 도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됩니다. 특히 당원투표에서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어 1, 2위 간 표 차이가 박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결국 단양군수 후보를 경선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보류됐던 괴산군수 경선 후보도 송인헌 예비후보까지 3명으로 결론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내일 복수 공천 지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역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단양군수와 보은군수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3명이 중앙당의 재심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단양군수 김광표 예비후보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사실 선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단양 국민들께 변화에 대한 그리고 저의 단양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설명드리고 김문근 예비후보도 경선으로 바꾼 중앙당의 결정에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단양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꼭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은군수 경선 명단에서 빠졌던 구관서 예비후보도 구제됐습니다. 지난주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와 만나 재심을 요구했던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괴산군수 후보 선출에서는 또다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궐선거 포함 3회 낙선 논란이 있던 송인헌 예비후보까지 모두 3명의 경선 주자가 확정되자 이준경 후보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1차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단독 신청한 현직 이차영 괴산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단양 김동진 예비후보 등 4명이 사실상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복수공천 지역의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컷오프 탈락자의 반발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 CJB 직격 인터뷰. 오늘은 김진균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께서는 현 김병호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 성향 후보 세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현재 이제 단일화 논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어제 정책 제안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단일화의 목적은 학생들의 성장이라든가 충북 교육의 발전을 누가 이룬다는 것에 이제 저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겉으로 보는 화려함이라든가 누가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는 정책 검증을 통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분이 적합하게 우리 충북의 학생들을 위해서 또 충북의 교육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나 네. 그것을 보자는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네. 제시하신 이제 공약을 보니까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아침 급식 제공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침에 밥을 준다는 건 그 업무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고 비용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아침 급식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그리고 청소년기에 균형 있는 신체 건강 발달 그리고 이제 두뇌를 자극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제 출발점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침 급식 제공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곧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보고 제가 이제 정책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그것은 가능하고 또 우리는 이제 간편식으로 제가 제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의 이제 업무는 조금 또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간편식이라는 건 도시락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예, 간편식은 도시락이 아니라 뭐 간단한 그 외부에서 들여올 수 있는 뭐 빵이라든가 또 과일도 뭐 바나라든가 귤이라든가 네. 또 음료도 우유라든가 이제 뭐 주스 같은 걸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예. 자, 현재 이제 충북의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에 따라 4개 군으로 나눠서 균등 배정하는 현재 고교 배정 방식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교의 서열화가 다시 초래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성적에 따른 4단계 강제 배정은 아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4단계 강제 배정 폐지는 평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조금 더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또 지나치지만 않다면 저는 어느 정도의 경쟁은 아이들의 성장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성적을 일부러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우수한 학생들은 타시도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4단계 강제 배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진균의 약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교육의 현주소는 심각한 학력 저하입니다. 또한 측근 인사, 고도 인사로 인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교육 역량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교원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 공약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통해서 도농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는 모두가 BTS가 되는 으뜸 충북 교육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균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였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충북 NGO 센터에서는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속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이들에게 필요한 진짜 정책은 무엇인지 진솔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NGO 센터가 마련한 토론회의 주제는 청주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장애인과 장애 부모 등 참석자 7명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가 장애인들을 더욱 소외시켰다고 말합니다. 080으로 전화를 못한다고 나가라고 한 적도 많고요.
휴대폰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복지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여줘도 이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어도 계단이나 턱이 높아 무용지물인 곳이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동권 보장이 절실하다면서 저상버스 확대와 정류장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디에 하나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을 버스를 2번, 3번씩 갈아타세요. 그럴 때는 꼭 저상버스가 필요해요.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의 공간, 버스를 대기하고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저 같은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없거나 정치권을 향해서는 성인기 장애인들이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세분화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그냥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0대, 30대, 40대, 60대 이런 분들이 같이 뒤섞여서 하면 갓 나온 20대 아이들은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좀 더 세민화돼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전달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번 토론회와 얼마 전 서울 지하철 시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들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 바로 이동권입니다. 과연 현실이 어떤지 진기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인 이문호 씨의 외출은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버스 정류장을 가기 위한 건널목은 경사로가 없어서 안전봉을 돌아야 하고 정류장도 비좁아 버스를 타려면 앞뒤로 여러 번 오가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앞쪽을 겨우 튀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뒷문을 맞추다 보면은 비장애인들이 앞으로 울타리 앞으로 저기 문이 열리니까 탈 수가 없어서 서로 불편하게 되고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도 턱없이 부족해 많게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짧고 거의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가서 갈아타고 어디를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도내 저상버스는 총 133대로 전체 버스의 15% 정도입니다. 가장 많은 청주도 저상버스 비율이 25% 수준이고 충주와 제천은 2세대에 그칩니다. 군 지역은 옥천과 진천, 음성에 1대씩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아예 없습니다. 급할 때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도 호출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말과 출퇴근 호출은 하늘의 별 따기고 청주를 벗어나거나 외곽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도 힘듭니다. 이거는 뭐 바쁜 시간이라 피해야 되고 멀리 가서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 이동수단 환경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거죠. 충북에서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118대로 법적 기준의 60%도 안 됩니다. 괴산을 제외하면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없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위해 오래된 버스는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내년부터 법이 바뀌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 보유 대수도 정해놨지만 강제성은 떨어집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들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상버스로 재편차를 하지 아니어도 된다라는 주장은 있어요. 거기에 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는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생존권만큼이나 기본적인 권리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로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상황이 달라서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후 매출이 크게 감소한 청주의 한 나들 가게입니다. 인근 음식점 손님과 주변 1인 가구 소비가 크게 줄면서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면서 반토막난 매출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됨으로써 우리 매출이 올라가고 또한 우리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실 거로 기대됩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도 청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하향세를 그리던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이달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동네 상권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판매는 하향세 전망이 앞섰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아직은 경기 회복 신호가
특정 업종과 장소에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딱 그 핵심 상권만 장사가 잘 되는데 거기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다 폐업을 해버리고 이 매장 밀집된 공간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시고. 개점 휴업 상태였던 도내 관광업계도 리오프닝 수혜에서 비껴났습니다. 해외 각국의 방역 지침이 제각각인데다 청주공항의 국외 하늘길도 아직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은 올 하반기에 이제 50% 정도 풀겠다는 건데 좀 더 그 완벽한 그 방역 해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업종 전반이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늘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후 4시 기준 1,5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354명 많은 수준입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49만 4천여 명으로 이번 주 내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위중증 확진자는 24명, 중증 병상 여유분은 위중증 15개, 준중증 25개입니다. 개헌국민연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시기에 국회에 설치키로 한 개헌 정치개혁 특위에 모든 정당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민주당에 대해 이번 개헌 추진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폭제로 삼아야 하고 국민의힘도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운영지원 협약 체결이 미뤄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주시와 충청북도 기업의 운영비 분담 규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청주FC 모기업의 운영비 분담 규모가 명확지 않다며 협약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청주FC 모기업의 운영비 규모를 25억 원으로 정확히 명시한 뒤 협약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조중근 충주시 의원은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와의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에 2억 원의 소송비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사 합의 사건에는 고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형 로펌을 선임한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령 충주시장은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수백 장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왜곡된 주장이 일방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며 이를 교훈 삼아 민간 투자자의 자금,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서원치매안심센터는 오늘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파트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치매 예방과 치매 선별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치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서원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020년 서원노인복지관을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치매 예방교육과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학교 내 학술정보원에서 충북의 사진작가 김명준 초대전과 사진 동호회인 시선F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장병들의 피로감 해소와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대청호의 경관과 국내 다양한 명소의 사계절 풍경 등을 담은 사진 30점이 전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부 내륙을 관통하는 영동 진천 고속도로망 구축과 연계한 지역개발 밑그림을 만들기 위해 충북연구원을 통해 올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되며 영동 진천 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내 중남부 지역개발 종합 마스터 플랜과 특화 발전 전략이 담길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의 한 도로에 150톤 규모의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와 차량 피해는 없었습니다. 영동군이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을 투입해 2시간 30여 분 만에 낙석을 치웠고 추가 낙석 발생에 대비해 해당 도로는 오늘 하루 통제됩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